직접 하라고 하면 되게 어렵고요. IT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제가 몇 번 이제 설명을 위해서 꺼내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사실 데이터 API이긴 한데 비슷해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요런 것들을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XRP 레저상에 있는 내 계정을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입금 뭐 100XRP 어떤 계정으로 100XRP 입금해라 이렇게 직관적으로 입력했을 때 그거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요런 명령어를 몰라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토스트 월렛입니다. 다시 넘어가서 여기서 설명할게요. 그런 툴이 토스트 월렛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막 성능이 좋아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대중적이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한글로 적어야겠다. 토스트 월렛. 자,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은 자, 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그거를 지어요. 하드웨어 월렛처럼 뭘 지원하냐면은 이 시크릿이라는 게 이게 바로 매번 강조드리지만 그 소문자 R로 시작하는 이 계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패스워드예요. 요거를 너무 어려우니까 기억하기 힘드니까 뭐를 지원하냐면요, 패스프레이즈라는 걸 지원해요. 이거 패스프레이즈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 그냥 패스워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그 밖에 쓰시는 서비스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계정이 있고요, 아이디라고 부르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비밀번호,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패스워드, 소문자랑 대문자 그리고 숫자, 특수문자까지 조합 가능한 요걸로 본인이 원하는 걸 정해서 요거를 알아야만 요거를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직접 만든 패스워드는 우리와 연관성 있는 또는 우리 개인이 본인이 떠올리기 쉬운 뭔가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요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내 계정에 있는 XRP를 어디엔가 출금해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쉽게 이야기하면 요거는 은행 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 어플.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패스워드 입력해갖고 내 계좌인 여기에 접근해서 뭐 출금도 하고 입금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쓰면은 어떤 측면을 봐야 되냐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 월렛을 쓰든 소프트웨어 월렛을 쓰든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시크릿이에요. 이 시크릿이 노출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죠? 요거죠. 이 패스워드가 노출되면 끝인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 해커가 이 토스트 월렛을 스마트폰으로 쓰시는지 또는 노트북으로 쓰시는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에 해커가 이 쓰는 단말기를 해킹해서 장악을 해요. 네. 여러분들 장악하면은 해커가 항상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킹하자마자 돈 내놔 또는 막 자료를 빼가거나 이렇게 티나게 하지 않아요. 정말 해커 같은 애들은 그냥 티 안 나게 계속 그 단말기를 장악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모르게.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것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모르게. 그게 제일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여러분들 거를 계속 지켜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토스트 월렛 이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스트로크, 여러분들이 자판에 키보드에 입력하는 이 정보들을 다 볼 수 있어요. 해킹해서 장악하는 순간. 그러면 당연히 요거까지도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게임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패스워드 노출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소시키려고 빗송 같은데 페이퍼 월렛이란 걸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종이로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종이로. 빗송 같은데 보면 여기서도 툴을 제공하거든요. 참고로 여기는 여러분들 그것도 돼요. 어카운트 생성도 됩니다. 예, 월렛이란 거 있죠. 월렛 누르면은 하드웨어 월렛 여러 개 소개하죠. 쿨월렛 S, 나노 S, 예, 이런 것들 소개하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요. 페이퍼 월렛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 요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시크릿을 종이로 찍어내는 거, 종이로. 그럼 종이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떨까요? 실제로 종이로 인쇄해서
시크릿을 들고 있다. 얘는 보안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제 PC나 노트북이 해킹당해도 종이로 찍혀 있는 거니까 못 보잖아요. 단점은 뭐죠? 종이로 갖고 있으니까 그 종이 분실하면 끝인 거예요. 그 종이를 누군가 주웠는데 그 사람 좀 XRP를 알아. 이거 딱 보니까 그거야. 페이퍼 월렛이야. XRP.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이 패스워드 들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막 빼가겠죠. 빼가면 답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안전성, 그러니까 보안성은 다 시크릿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기인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본질적인 로직을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를 많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걸 참고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쓰는 방식 있잖아요. XRP 레저를. 그거를 잘 보시고 어떤 방식을 썼을 때 나한테 가장 적합하고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잘 고려하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멀티사인 기능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죠? 기본적으로는 한 계정이 있으면 A라는 계정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A라는 시크릿이 한 쌍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요거 알면은 이 계정 끝인데 멀티사인 기능을 쓰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시크릿을 비활성화 시켜요. 이거를 마스터키라고 부릅니다. 원래 계정이 한 쌍으로 있는 패스워드 시크릿을 이거를 비활성화 시키고 다른 계정 B, C, D라는 다른 계정에 있는 시크릿을 이 A 계정의 패스워드로 쓸 수 있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조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B, C, D 패스워드 3개를 다 알아야지 이 A 계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바로 락을 거는 게 멀티사인입니다. 그러면은 해커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든 경우 같은 경우는 B, C, D 이 계정의 시크릿을 다 알아야지 이 계정을 해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보안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XRP를 많이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또는 뭐 그 양이 뭐 많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가 정말 내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 그럼 멀티사인 쓰세요. 대신 시크릿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실하면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도 못 열어요. 본인 계좌인데. 시크릿은 언제나 잘 보관하셔야 돼요. 본인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해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게 하겠다. 나조차도. 이러시면 큰일 나요. 계정 분실하는 거예요. 못 열어요. 절대로. 나는 알아야 돼요. 적어도 항상. 아무리 어렵게 보관하려 해도 내가 보고 싶을 때 본인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해킹해갖고 본인의 시크릿도 본인이 모르게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멀티사인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패스워드가 여러 개가 되니까 당연히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겠죠. 본인도 하나라도 분실하면 끝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는 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스워드 멀티로 적용을 해버리면은 분실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본인까지도 기억 안 나면 본인도 못 열어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멀티사인 같은 경우는요, 여기 빗썸 툴에서 제공을 해요. 여기 툴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도 있고 웹상에서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노드라는데 접속을 해갖고 여기서도 멀티사인 할 수 있어요. 보면은 시크릿 키 여기다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예. 입력을 해갖고 여기 그 S로 시작하는 시크릿을 넣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서 멀티사인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핵심을 딱 정리를 해드린 것 같은데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골라서 보관을 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월등히 하나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드웨어 월렛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은 그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본인 상황에 따라서 하드웨어 방식이 가장 안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천해 달라고요? 저는 정말 내 개인이 내가 쓰는 노트북이나 PC, 스마트폰 뭐 바이러스 감염 안 당하고 해킹 안 당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원래 쓰셔도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PC가 해킹당할 것 같다 그러면은 예,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드웨어 월렛을 쓰시던지 하드웨어를 쓰시던지 아니면 거래소에 보관하시던지. 아 근데 제가 정작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행히도 2019년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등장할 겁니다. 뭐죠?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XIP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2019년에 출시될 겁니다. 뭘까요? 힌트는 리플 CEO가 얘기했어요. 스마트폰 아니에요. 리플 CEO가 얘기한 게 힌트입니다. 뭐죠? 1년 내로 은행이 직접 XIP를 보유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법정화폐를 예금을 받잖아요. 계좌에서 XIP를 받는다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그럼 은행에 보관하면 짱이에요. 네, 커스터디 바로 맞췄어요. 은행에 보관하는 게 짱이에요. 만약에 은행이 XIP를 출시한다. 은행은 본인들이 고객의 자산을 입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본인들의 실수에 의해서 뭔가 도난당했다. 그래도 보상해야 돼요. 은행은 빼박이에요. 빼박. 만약에 은행 여러분들 XIP 보관 출시하죠? 저는 무조건 은행으로 다 옮깁니다. 제가 필요한 물량 빼놓고는 전부 다 옮길 거예요. 은행으로. 은행이 가장 안전한데. 네, 저는 은행은 무조건 옮깁니다. 아 되게 어려워요. 그 부분이 내 PC가 해킹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아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알 수 있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유, 네, 너무 전문적인 거 나왔어요. 일반인들이 하기엔 좀 어렵죠. 국내은행이요? 국내은행 저는 그래도 국내은행이 제공하면 믿을 것 같은데. 은행에 돈 없는데 리플을 어찌 샀냐고요? 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지금 최근에 두세 번 정도 얘기했잖아요. 뭘 얘기했냐면 2019년까지 해갖고 은행들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기존에 우리 그 돈 있잖아요. 원화를 은행이 예금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호화폐를 그런 식으로 예금을 받아줄 거란 거죠. 네. 그러면은 그날이 오면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 글로 옮겨버리면 돼요. 은행 쪽 계좌로. 은행에 보관하면 되죠. 그쵸. 시기가 언제일지 짐작이 안 되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공유기 해킹당한 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 공유기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공유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꼭 하세요. 그 업데이트 최신으로 안 돼 있는 거는 취약점이 공개가 많이 돼 있어서 그냥 해커들이 딱 보고 그 옛날 버전 공유기 쓰고 있네? 해킹. 이러면 답 없어요. 바로 해킹당해요. 해킹하는데 5초도 안 걸려요. 이미 취약점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하셔야 돼요. 공유기 업데이트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자산을 안전히 지키고 싶으면 이 공유기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거 확인하셔갖고 꼭 들어가서 막 있어요. 관리도구 들어가면 이제 막 저는 비밀번호 걸어놔서 지금 안 보이는데 이거 들어가갖고 꼭 업데이트 하세요. 펌웨어를. 진짜 그렇게 해킹 당한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시법 얘기 나오셨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거래소 보관 또는 개인 보관, 하드웨어 쓰는 것이 좋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갖고 본인한테 적합한 방법을 고르세요.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에 은행이 XIP를 보관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은 은행에 보관하세요. 왜냐면 피해 보상 다 해줄 거니까 은행이 털린다면. 그리고 은행이 그렇게 쉽게 털리진 않을 거예요.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털린다 해도 지급 보증이 다 될 거예요. 은행은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에다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년에 이제 하게 된다면 은행들이. 저도 당연히 그럴 거고. 아니요, 크랙판이라고 100% 해킹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크랙판 안에 바이러스를 미리 심어놨는지가 중요해요. 크랙판을 만든 사람이. 네, 가상화폐를 은행에서요.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에 3-4번 정도는 얘기했잖아요.
1년 안에 은행들이 직접 XRP를 보유하기 시작할 거다. 직접 보유한다는 게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고객들 거까지도 받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분명히도 그럴 겁니다. 은행이 직접 XRP를 사다가 쓰는 방법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은행이 원래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잘 생각하면은 알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은행에 요즘은 적금이나 예금을 드신 분들이 드물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다 적금이나 예금을 들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은행에 한 1억 원 정도를 예금을 했어요. 또는 1,000만 원, 그냥 낮게 잡아보죠. 1,000만 원을 예금을 했어요. 적금을 들거나. 그러면 그 은행이 돈을 받아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나요? 절대로 안 그러죠. 그 돈을 굴립니다. 다른 고객한테, 대출이 필요한 고객한테 대출을 드던지 아니면 투자를 해요. 그 돈을 굴려서 이익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원래 비즈니스 하는 방식이 그런데 XRP를 만약에 예금을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은행이 그거 고객들이 보관해달라고 예금해 놓으면 그걸 가만히 놔둘까요? 절대로 안 그러죠. 은행은 XRP를 직접 세틀먼트 하는데 쓰기 시작할 겁니다. 본인들이 직접 사는 방법도 있지만 고객이 그렇게 예금을 하면은 그걸 신나게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정말 잘 나는 구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리프사는 비즈니스 모델 되게 잘 짰어요. 은행이 직접 사서 해야 되면은 그거 부담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고객이 입금을 해줘요, 막 알아서. 그러면 사다 쓸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나중에 고객한테 돌려주면 되잖아요, XRP. 고객이 출금하려고 할 때. 그 사이에는 본인들이 마음대로 써도 되죠. 그거 세틀먼트 이용하면 됩니다, 바로. 은행은 되게 여러모로 유리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법적인 규제. 은행들이 직접 보유할 수 없는 문제는 리프사 임직원들이 얘기했지만 바로 레귤러토리 규제입니다. 빨리 합법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린 그 하드웨어 월렛이라던가 소프트웨어 월렛, 이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제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